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수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저녁 시간, 늦은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충격적인 소식도 한번 전달해야 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데 재미는 없을 것 같네요. 충격적이고 좀 짜증이 난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빠집니다. 요즘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보니까 우리 버피 형님이 참 옳았다. 선택이 탁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이제 중국의 비아디죠. 비아디 투자가 소위 대박을 내면서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던데, 최대 경쟁사죠. 미국 테슬라가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니 더욱더 뚜렷하게 이제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워치 보면은 그 버크셔가 현재 보유 BYD 지분의 가치가 한 60억에서 8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네요. 초기 투자액 대비 한 25배에서 한 30배 정도 달한답니다. 대박입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버크셔가 투자를 잘하는가 봐요. 이 버핏 대장은 무려 17년 전에 2008년이죠. 9월에 BYD H주 2억 2,500만 주를 주당 홍콩달러 8달러죠. 홍콩달러 8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총 투자액은 18억 홍콩달러, 우리 돈 아니죠. 미화로 보니까 한 2억 3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당시 보유한 지분은 20.49%였다. 그 이후로 버핏 대장은 14년 동안 BY 주식을 들고 있었답니다. 야, 진짜 오래 들고 있었네요. 14년 동안. 그래서 22년에 8월부터 대량 처분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최근 사례가 지난해 7월이죠. 140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지분율은 4.94%로 떨어졌다. 그래서 보유 지분이 5% 미만이면은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각이 이루어지는 불분명해요. 다만 이때까지 1억 1,300만 주를 팔아치운 것으로 추산이 되고, 공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매각은 한 200에서 한 250 홍콩달러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평균 매각 단가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니까 220 홍콩달러라고 가정하면은 매도 수익은 약 239억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5,044억 정도 달한다고 해요. 중국의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BYD 주가는 올해 들어서 지난 3일까지 40.6% 상승을 했고, BYD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테슬라를 추월해서 세계 1위를 차지한 영향이 커요. BYD는 지난해 전년 대비 29% 증가를 해서 1,069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테슬라의 매출은 지난해 매출은 977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 1% 증가했더라. BYD 시가총액은 여전히 테슬라의 5분의 1 수준인데,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보니까 BYD의 총 마진율은 20.6%. 하여튼 테슬라는 물론이고 벤츠나 뭐 BMW, 토요타조차도 앞서더라. 23년 세계 10대 자동차 업체에 진입하고 지난해 6위까지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니까 아주 고무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BYD의 주가가 지난 3일 종가 기준 374.8 홍콩달러까지 치솟은 원동력이기도 하는데, 이하 일각에서는 버크셔가 BYD 주식을 너무 서둘러 매각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마켓워치는 버핏 회장의 교과서적인 투자 규칙일 뿐이다. 그는 모든 승자에게 영원히 매달리지는 않는다. 결코 도박도 행운도 아닌 최고의 오바마의 선택이다. 오바마야? 오하마 아니야? 하여튼 버핏 회장은 지난해 연례 주총에서 BYD에 대한 애정을 거듭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편 BYD의 최근 행보는 테슬라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네요. 더욱 주목을 받아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보니까 그 올해 테슬라 주가가 지난 4일까지 40.7%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리스크까지 불거지다 보니 BYD 회장의 경영 스타일과 비교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YD는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GATI, GAT. 이거를 올해 초 공개해가지고 모든 차량에 기본으로 탑재키로 했고, 또 그 GATI가 완전 자율이 아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고객 신뢰를 높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아직 모든 차량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료로 약 15,000달러를 추가로 받거나 월 199달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기능은 중국에서 규제 당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더라. 버핏 회장이 선택한 BYD는 넷플릭스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고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배터리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모터, 심지어 리튬 광산까지 모든 공급망을 직접 통제합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부품 확보로 쩔쩔맬 때 자사 공장에서 직접 스위치를 켜요. 이러한 수직 통합 구조는 버핏 회장이 선호하는 핵무기급 경쟁 우위다. 특히 건실한 재무관리, 안정적인 현금 흐름, 보수적인 부채 운영은 그가 가장 중시하는 기준이네요. BYD는 완벽한 버핏 스타일의 투자차라고 이제 짓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고 더 빠른 차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그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더욱더 고전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 그 판매량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22%나 줄었다. 중국의 전체 신에너지차 판매는 37%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 병신짓을 하고 있어요. 그냥 왜 지금 트럼프 밑에 가서 꼬봉짓을 해가지고 아유, 참 보면 깝깝합니다. 이제서 이제 뭐 결별을 하려고 하니 뭐 갈라지니 뭐 그런 말이 있던데 늦었어. 빨리빨리 했어야지. 이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에 전념을 해야지 정치질하면 안 된다고. 참 답답합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미국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오늘도 국내 증시도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전거래 대비 137.22포인트 폭락해서 2328.20으로 잘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5.35% 떨어져서 651.30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2조 1693억을 순매도더라고. 완전 셀코리아야. 개인들은 1조 7633억 순매수. 대부분 매도 물량 받아냈고 기관애들도 2403억 매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틀어 보니까 무려 684개 종목이 52조 신저가입니다. 아시아 주요국도 투매가 나타났죠. 일본 니케이도 7.8% 폭락을 했고 대만도 지난주 휴정이 있었지만은 한방에 9.7% 내렸고요. 지난 주말 미국에 이어서 한국 증시의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오전에 급락하길래 있는 돈 없는 돈 막 싹싹 긁어가지고 샀는데 벌써 마이너스 10%다. 국장, 미장 다 최악이다. 내 피땀 눈물 어떡하느냐.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 퇴직연금이 ETF인데 순식간에 마이너스 됐다. 참 깝깝합니다. 이 관세 인상 정책이 가져온 불확실성의 수준이 높아졌다. 경제 전망의 기조가 흔들리고 노동시장은 약화 흐름은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한번 투자를 하지 마세요. 당분간 그냥 관망 모드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천만 뉴스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